오늘은 수능 논술 중심 전형에서 내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선생님, 수능 논술 중심 전형에서 내신을 봐요? 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17계대 보세요. 중요한 이슈가 뭔가 잘 보세요. 우선 선발은 논술 80 학생부 20이죠. 일반 선발을 논술 50 학생부 50이에요. 당연히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이 높죠. 훨씬 높죠. 훨씬 높습니다. 자, 다른 학교도 보세요. 고대 우선 선발은 논술만 봅니다. 일반 선발은 학생부 40을 봐요. 다 그렇죠. 서강대 보세요. 성균관대 보세요. 우선 선발 50%는 논술만 보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 40 보고요. 좀 밑에 대학으로 내려가 볼까요? 밑에 대학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냥 밑에 대학. 좀 내려가서 저 까놓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자, 좀 더 확 내려갑니다. 확 내려갑시다. 아주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주대는 여기 지금 일반 선발만 있네요. 우선 선발이 여기는 의학인문이 없네요. 인하대 봅시다. 인하대는 말이죠. 우선 선발이 논술 100, 일반 선발이 논술 50, 학생부 5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논술 중심인 일반 전형 또는 일반 우수자 전형에서 우선 선발보다 일반 선발이 학생부를 훨씬 많이 보게 돼 있죠. 또는 우선 선발은 학생부를 전혀 안 보던가 하면서 일반 선발은 학생부를 본다든가. 어쨌건 우선 선발보다 일반 선발의 학생부 반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쪽지가 많이 와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이 정도 가는데요. 일반 선발을 지원할 때 우선 선발이 유리합니까? 일반 선발이 유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쪽지 부지기수로 받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은 매우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선발 지원서가 따로 있고 일반 선발 지원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은 대학교에서 전형하는 자기의 방법이지. 우리는 그냥 논술 중심 전형에 지원서를 내면 그만이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논술 잘하는 애들 우선 선발로 먼저 한 뽑고 그 다음 또 일반 선발로 남은 거 뽑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합격할 때 내신이 그러면 우선 선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일반 선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 요건 말이죠. 제가 올해 한 1개월 전에 6계대 공동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6계대가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서울대, 연대를 제외한 그 다음 6계대를 말하는 거죠. 어디요? 여기 나왔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6계대 연합 설명회를 제가 직접 가서 들었는데요. 거기에 입학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자, 어느 학교 입학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부가 20이라고 써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 얘기해버렸네. 자, 학생부가 20이라고 써 있으면 0 떼고 생각하세요. 2라고 생각하세요. 98이 논술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학생부가 40이라고 써 있으면 0 떼고 생각하세요. 4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내신은 20이건 40이건 60이건 50이건 아무 상관없다. 전교 1등부터 꼴등 사이가 2점 4점 차이도 안 난다 이거야. 1등과 꼴등 차이가. 근데 뭐 1등과 꼴등이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없죠. 그럼 실제로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지원하는 애들의 학생부 차이는 제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교육부한테 그냥 폼 잡으려고 우리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우리는 침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괜히 폼 잡으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본다면 논술 중심 전형에서 내신에 우선 선발뿐이 아니고 일반 선발의 내신이 몇십 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신경도 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합격 사례를 봅시다.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게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지. 그렇죠? 니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말을 하죠. 없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봅시다.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요새 의전원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2010년도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내신이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국영수과 주요 교육 과목이 2.56 평균 한 3등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 학교에 따라서 이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썩 좋은 내신 사례는 아닙니다. 모의평가 점수가 3, 4, 2 언수에 그냥 과학이 1, 1, 3, 3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로는 정시로 이과를 절대 못 가죠. 정시로 못 가는 학생이
최저학력 기준에 들어서 이과를 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정시올인. 내신 나쁘다고 정시올인. 이거 아니죠. 이 점수로 정시 못 가요. 예. 요거보단 조금 그래도 잘 봤네. 3개 2등급이니까. 요것도 2등급이 되군요. 3개 2등급. 예. 요 정도 점수를 받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에서 정시로 못 가는데 논술전형에선 갔다는 거. 요 점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학생은 과학을 매우 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과학에서 아마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자, 언론정보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이른바 옛날에 그 신문방송학과들이죠. 굉장히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죠. 2009년 논술을 주셨는데요. 역시 내신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점수로 숙명여대 정시로 못 갑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들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과의 경우에는 논술 대비를 꾸준히 좀 해주시고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심화학습해 주시면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면 일반 우수자 전형에 반드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 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